안녕하세요. 따사로운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고전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방법에 대한 글로 유명한 조윤재 작가의 말공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촌철살인, 극적인 반전을 만드는 역전의 한 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짧은 말로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고조가 한신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먼저 고조가 물었다. 나는 얼마나 되는 군사를 다룰 수 있겠소? 폐하께서는 잘해야 10만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경은 어떠하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지요. 고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군사를 잘 거느린다면서 어떻게 사로잡혀 내 부하 노릇을 하고 있어? 폐하께서는 군사를 거느리는 데는 능하지 못하지만 그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를 다스리는 데는 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열전에서. 참으로 놀라운 역전의 한방이다. 고조는 신하인 한신이 폐하는 10만 명밖에 군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을 것이다. 아마 얼마 전 유행했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와 같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교만한 녀석이로다 라고 여기며 속으로 부글부글 화를 끓이던 순간 한신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로 그동안의 섭섭함과 노여움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뜻밖의 희열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소위 격이 다르다는 말이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권투 시합에서는 비슷한 몸무게를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시합을 하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기량을 가진 선수라 해도 자신의 체급보다 무거운 선수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한신은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 자신과 고조는 소위 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은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인데 반해 유방은 그 장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 게다가 유방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인데 어찌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상의 극찬은 없을 정도의 말이다. 한신은 한나라와 초나라의 제패전에서 주인공인 항우와 유방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승패를 가른 대표적인 인물인 만큼 그의 행적 역시 드라마틱하기 짝이 없다. 젊은 시절 불량배의 다리 사이를 기어간 일, 자신에게 밥을 챙겨주는 아낙네에게 고맙다고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가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하라는 핀잔을 받은 일, 항우에게서 도망쳐 유방에게로 갔던 일, 유방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또 도망치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유방에게 인정을 받아 장수가 된 다음 전쟁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고조에 의해 연이어 제나라와 초나라의 왕으로 봉해졌지만 그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다. 사냥개는 날랜 토끼가 사라지면 사냥꾼에게 삼기고 만다 는 토사구팽의 명언을 남기고 제거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말소 역시 보통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위의 장면에서 보듯이 황제를 자신의 손에 넣고 쥐락펴락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만약 한신이 처음부터 폐하, 장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하는 장수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등등의 말로 시작했다면 아마 이때처럼 극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신은 자신과 직접 비교하면서 자신은 높이고 고조의 능력은 낮춰보듯이 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 최고의 극적인 순간을 연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가장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뒤처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역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주요한 경기에서 강팀에 맞서 밀리다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면 우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열광한다. 바로 역전이 주는 짜릿함 때문이다. 대화에서도 이런 역전의 한 방은 스포츠 못지않은 짜릿한 묘미가 있다. 극적인 반전으로 상대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전의 대화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잘못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다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계속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화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에 하나 대화를 끝까지 들을 수 없을 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거나 흥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되면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상사와 크게 부담이 없는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사는 처음에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상사를 낮추는 말에 기분 좋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자신을 높여주는 반전에 짜릿한 대화의 묘미를 느낄 것이다. 오늘은 또 고전에서 느껴보는 삶의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